홍준표 후보 지금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대구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직접 나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한 달 전에 예정된 행사입니다. 네. 단호하시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생충학하는 서민이고요. 네. 근데 예, 홍 후보님 제가 질문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네. 지난번에 그 면접하실 때 국민 시그널 면접 때 이제 많이 좀 약간 화가 좀 나신 것 같았는데 사실 제가 봐도 좀 화가 났었거든요.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저쪽 분들하고 이제 뭐 좌파 정당 분들하고 토론할 때 뭐 그 더한 질문도 나올 거니까 미리 연습한 거다 치자. 이런 변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선거를 많이 치르셨는데 이런 그 백신을 미리 맞는 게 좀 도움이 됩니까, 진짜로?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대통령 후보를 면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정치를 26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공천위원회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경선관리위원회는 그거는 대통령 후보 면접하는 것은 그거는 모욕적이죠. 그래서 참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 상대편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면접 시스템으로 네네. 해서 당시에 그 김경률 회계사를 초빙을 한다고 해놓고 금방 이제 취소를 하고는 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국민들과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예전과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은 인정을 안 하십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면 우리도 그럼 국민정서를 개방적으로 해야죠. 전 국민을 상대로 대의원을 뽑았어야죠. 우리는 그래 폐쇄적으로 경선을 하면서 시대 달라졌으니까 민주당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고 했어야죠. 그것도 하지 않고 16만 넣으니까 좀 그렇죠. 네. 아직도 화가 많이 안 풀리신 것 같은데 표정이 안 제가 좀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쭤보겠습니다. 저 수술실 CCTV 그 설치를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거고 이게 좀 하면 문제가 좀 많은 건데요. 어쨌든 이게 근데 일반 국민들이 90% 정도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사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반대 의견을 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찬성하신 거 보면 역시 이제 상남자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이 신념을 배반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게 그렇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거는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원래는 그 의료 과실을 당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데 입증 책임을 의사분들한테 전환을 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의료 과실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의사분들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입증을 하는 그 규정만 두게 되면 될 것을 수술실에 마치 의사분들을 무슨 범죄인시하면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그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버리면 그런 짓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방금 서민 교수의 질문은 뭐 수술방 예. CCTV도 CCTV지만 자기의 신념과 국민들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서로 상충이 될 때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거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신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관적 신념만으로 고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죠.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하신다면 그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따를지 안 따를지 판단을 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예.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에 이제 은행원 한 분한테 이제 대시를 하셨고 결국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남자 스타일이신데. 표정이 펴지셨습니다. 네. 근데 좋아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계속해보세요. 제가 네.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모님께서 착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네. 그 혹시 살면서 착해 보인다는 말을 그때 말고 또 들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40년을 사는데 늘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착해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분이 착해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이건데요. 저희 아들 둘이도 그런 아, 객관적인 시선이 아닌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네네.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런 좀 네. 제 3자의 입장에서 네. 우리 방에 근무하는 아니. 보좌관이 어떻게 네, 뭐 뛰어난 유머 감각은 그러니까, 네. 역시 유머하는 네네. 분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개그맨 시험을 보신 건가요? 개그맨 시험을 보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본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그 김경태 PD라고 돌아가신 분. 예, 계셨죠. 예전에. 예, 그분이 고대 법대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와가지고 전부 말한문식 전부 시켜보더만은 저를 불러서 11월에 MBC 개그맨 뽑는다. 이 거기 나와라. 네. 그래서 돈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서너 배 더 준다. 네. 그때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겠다 이랬는데 10월 유신이 나는 바람에 겨우 시골서 올라온 학생들은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소개령을 내렸어요. 시골로 다 내려가라. 그 바람에 시험을 못 봤죠. 그런데 그때 시험을 봤으면 김병조 씨하고 이용식 씨가 동기가 될 뻔했어요. 그렇군요. 이야. 네.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지율이 10대와 20대에서 상당히 오르고 계신데요. 제 30대, 40대도 오고 그건 아직까지 결과는 이렇게 막 확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 이제 50대인데 여기 다 제 주변에서도 그 홍 후보님의 지지율의 상승을 실감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네. 그거는 제가 밖에 나가보면 실감을 합니다. 어떻게 실감을 하시죠? 아니 우리는 사진 찍자고 하면 사람이 몰려들고 어느 후보처럼 팔을 끌어당겨서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근데 이 10대, 20대, 이 30대 층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를 전략적으로 노리신 겁니까? 아니면 평소대로 했는데 알고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올라간 겁니까? 우리 소위 MZ 세대라는 분들은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고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가진 캐릭터하고 우연히 맞아떨어졌죠. 우연히.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혹시 그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는 거 아시나요? 포르자 호라이즌? 모르겠는데. 그 젊은 층이 하는 게임 이름인데 네. 예. 거기에서 누가 홍 후보의 유세차를 네. 그대로 만들어서 차 운전하는 게임인데 네. 그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올리신 정지찬이라는 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요? 정지찬. 네.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번 또 이거 올리고 나서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다. 네, 거기서부터 이 젊은 층이 홍 후보를 놀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다. 그 여러 저는 가지 뭐 지금 지역에 순방하기가 바빠가지고 네. 그 볼 시간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멋있었던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윤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자연 사건의 아. 증언자라고 예. 나와서 이제 사기치다 예.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 소위 그 장자연 리스트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홍 후보님의 조남이 있다. 뭐 이렇게 아. 이제 증언을 했어요. 이래도 고소당한 상태인데 이제 도망갔지만, 근데 이제 그때 홍 후보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조폭하고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접대받는 술자리에 한 번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91년 3월부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게 91년 3월에 광주지검 내려가서 조폭 담당 검사를 하고 난 그 이후로 저는 여성 적객부가 나오는 술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야, 지금 아마 30년 됐네. 한 30년 됐죠. 네네. 네. 그리고 그때도 집사람이 약점 대핀다고 술집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내 집사람 그 말 듣고 술집 안 가기 시작한 지가 지금 30년 됐어요. 네. 그 다른 면에서도 그 부인 말씀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따르십니까? 가정 문제는 집사람이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정 문제는 재정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 40년을 살면서도 월급을 제 손으로 받아본 일이 없어요. 네. 전부 집사람 통장으로 처음부터 들어가고 저는 집사람한테 필요한 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의 대소사 문제, 모든 문제를 가정의 정권은 집사람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집안에서의 홍 후보님의 역할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집사람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 처음 시작할 때도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광주지검 있을 때 잡았는 깡패들이 그때부터 이제 출소하기 시작해서 검사 그만두니까 이놈들이 출소하면 꼭 내 변호사 사무실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가요. 네. 그 인사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협박을 하고 가요. 그래서 집으로 막 협박 전화가 매일같이 오고 그래서 내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로 칼도 하나 배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사 때예요. 검사 때. 아. 그때는 광주지검 검사할 때는 석궁 테러도 당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뭐, 네. 딴 얘기인데 혹시 그 모래시계 이제 실제 모델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 있는데 당시 사실인가요? 근데 그 사실이라고 PD가 이미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송진아 이분은 아니라고 나중에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얘기고 실제는 맞고 그리고 당시 이제 박상원이라는 이제 그 배우가 홍 후보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더 잘생긴 사람이 했으면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원하고. 박상원 씨가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그래서 저하고는 캐릭터가 정반대죠. 점잖하고 네. 그리고 곱살처럼 생겼고 그리고 얌전하죠. 아. 저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점잖지 못하고 그렇단 말씀이시 자인하시는 건가요? 점잖지 못하다기보다도 네. 저는 점잖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네. 점잖만 빼고 네. 나를 알아주기만 바라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네.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공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시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저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배현진 후보를 영입을 하셨고 배현진 예. 의원을 영입을 하셨고 예. 콩카콜라도 같이 하셨는데 예. 요즘에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제가 잘 못 보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이 다른 노선으로 가기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은 네. 당의 그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 중립을 지켜라. 아. 그래서 서로가 이게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는 배 의원이 중립을 지키시고 제가 후보가 되면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정면에 나올 겁니다. 네. 아마 많은 오해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아, 배 어떤- 의원도 그렇고 어떤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저도 오해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서하는 오해. 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 그 돼지 발전지 얼마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네. 좌파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갖다 씌워놓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아무리 해명을 해도 기정사실화시키고 계속 몇 년 동안 그걸로 까요. 이런 좌파들의 선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꾸를 안 하는 거죠. 네? 대꾸를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인정하는 게 돼가지고 더 논란이 커지지 않습니까? 아이, 난 그래 보지 않는 게요. 그게 사실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18살 때 고대 앞에서 S대 상대생들하고 같이 하숙할 때 S대 상대생들이 7명이다. 7명이고 고대법대생이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고대법대하고 S대 3대생들이 7명이 있으면 7명 저거만 뭉치지 저는 끼워주질 않아요. 네. 근데 하숙집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것을 2006년도에 제가 책에 썼지만 그걸 느닷없이 내가 무슨 강간을 그러니까요. 그래 덮어 씌우는 바람에 네. 내가 어제 그 나온 이재명 지사 대변인 재소를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했다가, 이거 안 네. 되겠다. 네.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는데 다시 밤새 뒤집으셨죠? 네. 밤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이걸 재소를 하게 되면 그 당시 하숙집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관련자들이 2사람이 있어요. 당사자하고 그 발전기를 구해준 사람. 아유, 근데 50년 그 전에 이렇게 잘 사람들은- 기억을 하세요. 아이, 저는 기억하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안정된 장례년을 보내고 있는데 내 뭐 오해 하나 풀라고 그 사람들 가정을 갖다가 헛허리던 걸 옳지 못하다. 그래 생각하고 아침에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질문 2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대신으로 한 말씀 우선 부탁드리죠. 1분 이내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는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만드는 그런 원년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1차 컷오프 안 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실 후보분이 장기표 후보가 나오실 거거든요. 네, 앞선 순서에서 뒷 후보님을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칭찬 예.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장 선배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대부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분입니다. 앞으로 장기표 선배님 모시고 정권 교체에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기표 선배님 화이팅입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구에 계시는데 언제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나요? 화요일 날 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직접 나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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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